이제 국민의당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주 의원 네. 한번 저희가 연결을 해볼 텐데요. 네. 바로 또 전화를 네, 해보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실시간으로 이용주 의원에게 네. 전화 이용주 연결하는 국민의당 박정호 국명 기자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실 텐데요. 네. 어떠십니까? 여러분 재밌으시죠? 이렇게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방송은 이런 거를 안 보여드려요. 이렇게 전화벨이 바로 넘어가고 뭐 이런 것이 네, 여보세요? 네, 이용주 의원님이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오마이TV입니다. 네, 예.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자,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오차범위 안에서 홍준표 후보와 다투는 3위로 주저앉은 것으로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저희들이 1등 후보 1등이 되지 않는 것은 명확한 시점인 것 같고요. 네. 2등을 할지 3등을 할지는 봐야겠으나 네. 2등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과 너무 많은 다른 결과다.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신임을 얻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이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를테면은 초반에는 문재인 후보와 양강 구도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 TV 토론과 선거운동 중후반으로 가면서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처지는 조사가 계속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직접적인 원인은 네. 또 투표 결과에서 보시다시피 네. 대구, 경북, 경남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1등을 못하는 와중에 네. 홍준표 후보가 그와 같은 많은 지지를 얻어서 할 것이라고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사실상 TK, PK에서 네. 홍준표 후보 즉 보수측 보수의 심리를 갖고 있던 유권자들이 안철수 후보를 택하지 않고 홍준표 후보를 택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거 전략 차원에서 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TK, PK 지역에서 이른바 그 보수 진영에 있는 그 유권자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도록 만든 것은 전략적 실패다. 이렇게 보신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당 내부의 전략적 실패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예. 지금 TK, PK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출구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호남에서도 문재인 후보한테 또 지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호남은 이번 선거 결과에서는 호남의 전략적 선택은 네. 아니 됐든 문이 됐든 될 사람을 밀어준다는 거였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PK, TK에서 다른 쪽에서 충분히 겨뤄볼 수 있는 상태였다 한다면은 네. 호남표는 무르 가는 호남표가 안으로도 올 수 있는 상태였다. 결국에는 PK, TK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지 못한 게 결과적으로 그 후보 선출 그 다음 단계로 호남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보수의 선전인데 영남 보수의 복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이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거의 괴멸 상태에 있던 정당이 복원된 것에 대해서만 한 것으로만도 본인은 평가를 한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평가는 좀 어떻게 보세요? 보수의 복원, 자유한국당의 복원. 뭐 어차피 자유한국당의 복원에 대해서는 네. 이번 대선이 아니라 이미 보궐선거 당시에 나타나 있던 겁니다. 보궐선거 당시에 이미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관계에 있어서 네. 그리고 TK, PK에서 여러 가지 보궐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 이미 판단이 난 상태죠. 단지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는 홍준표 후보가 경남도지사로 있으면서 이번 정부, 즉 박근혜 정부하고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라는 네. 점에서 표를 얻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이제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대별로도 보면은 20대, 30대, 40대, 50대, 그러니까 세대 저 연령대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선전을 하고 60대 이상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자리가 그 양 후보에게 좀 밀린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원인이라고 보세요? 세대별로도. 결국에는 이제 50 저희들이 20대, 30대, 40대에 대해서는 네. 그 선거 초반부터 저희들이 세대적으로도 좀 지지를 덜 얻고 있는 상태였던 거고요. 네.
50대, 60대, 70대 이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압도적 앞서고 있었으나 네. 그거를 홍 후보에게 내줬다는 음흠. 실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은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뭐 홍카콜라라고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선거 과정에서 뭐 돼지 발정제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그 영감탱이 발언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도저히 보수의 품격을 지킬 수 없는 언어로 저 정도의 품격으로 보수가 지지를 보내겠냐 뭐 이런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그것을 누르지 못했던 이유는 어, 뭘까요? 결국엔 그거는 네. 뭐 적절한 표현은 아니겠습니다. TK, PK의 음흠. 권력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TKPK 어떠한 권력욕이다. 어떠한 품격이 갖추지 못한 정치 지도자라 예, 예, 하더라도 예. 자유한국당 즉 보수의 권한, 보수의 권력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다면은 음, 지지를 보낼 것이다라는 음.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결국에는 TKPK의 권력욕이 홍준표 후보 지지를 모였고 이것이 결국에는 보수의 결집으로 나타나서 보수의 반격을 만드는 토대가 됐다 이런 말씀 좀 주셨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안철수다운 유세 이런 것이 너무 늦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뚜벅이 유세 같은 것을 사실 선거 그렇습니다. 초반에 했었더라면 어땠겠냐라는 아쉬움, 안타까움.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철수 후보가 국민들에게 본인의 진면목을 보였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했다. 그리고 음.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기 대선이고 선거 기간 60일은 짧은 부분이고 저희 당이 만들어진 1년밖에 안 된 당에서 그런 것을 좀 제대로 준비해서 뒷받침하기에는 좀 역량이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홍준표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내내 민주당을 좌파 1중대, 국민의당을 좌파 2중대 뭐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런 공격 속에서 이제 국민의당은 협치도 굉장히 강조를 하기도 하고 안철수 후보가 내세웠던 것은 미래 비전, 미래 정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것으로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만들 것이냐 이런 주장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결국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도 좀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대선에서 1등을 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음, 국민들이 그 당에 대한 평가는 대선이라는 평가로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여러 가지 음흠, 평가대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음, 지금의 시점에서 국민들이 저희 당이나 저희 안철수 후보가 내세웠던 네, 미래라든지 통합이라든지 협치라는 부분을 전적으로 배제했다고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른 그 가치를 더 우선시 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주장했던 가치도 충분히 유효한 상태다라고 음, 생각합니다. 네. 호남의 선택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호남의 광주 선택은 전남북, 네, 그렇습니다. 호남의 선택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미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죠. 전략 선택을 한 음,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어 호남의 적극적인 호남의 가치를 뒷받침해줄 정당이 어디인지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군지를 판단한 것입니다. 음,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PK, TK에서 적절한 정도의 음, 지지를 확보했다면은 네, 그 호남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6대 4 내지 7대 3으로 지지를 했을 음.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지금 뭐 많은 과제를 남긴 대통령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국민의당이 이번 선거의 패인이 무엇인지 분석을 하고 향후에 이제 보고서도 내시고 하실 텐데요. 어찌됐든 이번 대선에서 모두 5명의 후보가 공이 뛰었습니다. 그중에서 안철수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 가운데 그래도 가장 후한 점수를 주고 싶은 후보는 어떤 후보였습니까? 누가 제일 잘했습니까? 제로서는 홍준표 후보 네.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음흠. 기대 이상으로 잘했다, 선전했다고 봅니다. 홍준표 음. 후보 때문에 저희 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낮아진 점은 크지만은 음. 그것을 변론을 하고 네. 어 선거의 국면에서 어떠한 어젠다를 내서 보수의 힘을 겹칠시킬 수 있는지 음. 그러기 위해서 후보가 어떤 행동, 어떤 멘트를 해야 되는지에서 정확히 알고 있었던 후보였다라고 음. 판단합니다. 음. 심상정 후보가 네. 이번 토론회뿐만 아니라 네. 유세 과정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언행들, 음. 어록들이 있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진보 정당은 조금 어렵고 음. 난해한 정당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정말로 쉬운 상식적인 이야기로서 풀어간다라는 음. 이미지를 국민적으로 남겼다. 네. 그런 의미에서 심상정 후보도 이번에 굉장히 선전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홍준표 후보, 심상정 후보 둘 중에서는 누가 더 잘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본다면 홍준표 후보가 더 잘한 거죠. 아, 홍준표 후보가 더 잘했다. 그러니까 보수의 힘을 결집하는 그 탁월한 전략적 성과를 얻어낸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번 22일간의 선거 과정을 전부 지켜본 우리 대한민국의 유권자들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에 저희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가 국민들에게 협치, 미래, 유능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지를 호소를 했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얻지는 못했지만은 앞으로 저희 당과 안철수 후보 앞으로 더욱더 국민들의 뜻을 더 받들어서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서 정치활동, 정치행위 그리고 당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용주 공명선거 추진단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용주 단장 말씀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네. 큰 틀에서 보면 이제 홍준표 후보에게 졌다. 이제 1위를 못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2위 자리를 내줬다는 것에 대한 자괴감이 좀 컸다.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저는 보여지는데 예. 박정호 기자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초반에는 TK 지역에서 안철수 후보가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네. 그 초반 판세였는데 그게 뒤집어졌죠. 중반으로 가면서 음흠. 홍준표 후보가 앞서 나가기 시작했는데 네. 이용주 의원의 지적대로 TK, PK 지역에서 안철수 후보가 수성을 하지 못한 부분,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를 잘한 후보라고 뽑을 정도로 네. 홍준표 후보가 보수층의 결집을 잘 시켰다라는 이용주 의원의 말도 있었는데 네. 그만큼 안철수 후보가 자신을 지지해 줄 만한 그런 보수층의 표를 많이 잃은 그런 상황. 홍준표가 잘한 부분도 있겠지만 안철수 후보도 그동안 TV 토론이나 유세 현장에서 보여준 그런 여러 가지 실책들이 작용을 했겠죠. 네. 제가 값졌습니까? 안 쳤습니까? 이거부터 해서 갑오징어입니까? 네, 패러디가 여러 가지 나왔지만 네, 그러니까요.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해서 모르던 사람들이 다 MB 아바타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예. 정도로 TV 토론 여러 가지 전략적인 미스가 나오면서 네. 거기서부터 페이스를 잃었고 예. 그리고 저희가 유세 현장에서 봤듯이 지금 뚜벅이 유세 안철수 후보가 제2의 안풍으로 좀 기대했던 그런 안철수 다운 유세 그런 모습들이 너무 늦게 나왔다. 전략적인 실패가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중도 보수층의 열망이 굉장히 높았고 사실 안철수라는 개인 캐릭터가 네. 새로운 정치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진보 보수가 아닌 새로운 정치 담론을 들고 나왔는데 물론 이제 정당 정치 안에서는 그게 바로 반정치 담론이다라고 해서 네.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안철수라는 캐릭터의 특장점을 가진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후보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뭐 부인의 문제라든가 딸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또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보좌관들과의 관계라든가 또 안랩의 문제라든가 수많은 검증 과정에서의 넘지 못하는 산들이 있었고요. 네. 그 뒤에 보여진 유세 과정에서도 특장점이 없었어요. 특히 이제 TV 토론 과정에서 좀 이렇게 선전을 할 수 있는 젊은 후보, 50대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장기를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갑철수냐 뭐냐 뭐 이제 이런 비본질적인 논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람은 젊은데 좀 컨텐츠가 너무 빈약한 네. 거 아니냐라는 평가들을 했었던 것 같고 그것이 바로 출구조사 결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 말씀하세요. 네, 호남이 그래서 네. 이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이용주 의원의 분석, 평가 이것도 좀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호남의 선택은 대단히 이제 전략적으로 될 사람 밀어준다. 이제 이것은 이제 국민의당의 김경진 의원도 했던 이야기인데요.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비전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이 이제 호남 유권자들의 선택이다. 저희가 이제 그런 분석을 많이 해드렸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호남의 선택에 대해서 국민의당도 할 말이 없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총선 때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보내서 민주당을 심판했던 호남의 유권자들이 이번에는 국민의당을 역으로 안철수 후보를 역으로 심판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결국에는 자신들의 보수의 힘을 결집하는데 네. 그 TV 토론을 잘 활용을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용주 의원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가장 토론회 후보에서 홍준표 후보의 발언이 아무리 이상했어도 자신들의 표를 결집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전략적인 행보를 보였다는 것에 있어서 네. 이용주 의원이 상당히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자면은 이용주 의원이 TK와 PK에서 결국에는 전략적으로 권력욕 때문에 어떤 품격을 갖추지 못한 후보라도 이 권한과 권력을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 지지를 보낸 거 아닌가, 이 부분에 좀 아쉬움을 표하는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TK, PK 그렇죠. 전체를 뭐 권력욕이 있는 그런 좀 조심스러운 그 발언이었습니다. TK, PK 유권자들이 무슨 권력욕이 있겠습니까? 네. 그 유권자들이 가지는 권력욕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보수 유권자들을 그러니까 그 지역의 유권자들을 그런 방향으로 판단하도록 만드는 전 지역 여론 그리고 지역의 정치인들 그리고 지역의 언론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어떤 그동안 보도를 했는지 어떤 여론전을 폈는지 이런 것들은 아주 면밀하게 좀 살펴봐서 분석해 볼 만한 것들이다. 그래서 TK와 PK의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언론이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그 민심을 취재해서 보도할 의무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